이희영의 머니볼. 네, 이번엔 스포츠 소식 다뤄보겠습니다. 이희영의 머니볼, 스포티비 이희영 해설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프로야구 후반기 시작 이후에 현재 올 시즌 가장 많은 경기를 치르고 있는 팀이 키움입니다. 101경기. 최소 경기 소화팀은 기아 89경기, NC는 92경기를 치렀습니다. 144경기 일정을 감안한다면 이제 가을 야구 진출 티켓 경쟁이 가장 뜨거울 때다. 지금의 폭염처럼 뜨거울 때다 싶은데, 그래서 저희가 KBO 리그 소식부터 다뤄보겠습니다. NC는 어쨌든 지금 순위 보면요, 올 시즌도 수도권 팀들이 5강 경쟁 분주한데 그렇죠. 여기에 속해서 고군분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LG, SSG, KT 그리고 두산 전부 다 수도권인데 3위 NC만이 지금 지방팀으로서 분전을 하고 있고요. NC가 또 지난주에 롯데 상대로 2승 1패 그리고 SSG 키움 상대로 3전 전승을 거뒀잖아요. 그러면서 5승 1패를 거뒀기 때문에 지금 기분 좋게 3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키움과의 시리즈를 창원에서 다 잡아내면서 4연승 질주, 그리고 3위인데 4위 KT는 최근에 정말 뜨거웠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승차가 없습니다. NC와 승차가 없이 4위예요. 승률도 5할 2푼 7리로 지금 동률이고요. 예. 지금 저희가 NC가 7월 말에 KT에게 3전 전패 당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번 주에 SSG 그리고 KT, 야, NC가 상당히 어려운 일정이긴 한데 예. 이번에 KT에게 복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잡았어요. 예, 굉장히 중요한 6연전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번 주가 상당히 순위 경쟁의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이 가운데 선수단이 더욱더 단합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한 명이 작별을 고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근데 본인의 의도보다는 이제 NC로부터 전해진 건데 테일러 와이드너가 이제 빠지게 됐습니다. 네, 와이드너가 5월 말에 허리 부상에서 복귀하면서 KBO 리그 데뷔를 가졌는데 예. 그 뒤에 11경기에서 4승 2패, 4.52의 평균 자책점 기록을 했거든요. 최근 들어서 경기력이 좋아지긴 했지만 시즌 전체적으로 기복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강인권 감독이 투수 운영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예. 그러면서 7월 말에 하나와의 시리즈 때 이제 임선남 담장과 면담을 해서 교체를 하기로 확정을 지었고요. 예. 그 뒤에 지금 테일러 와이드너가 잘 던지다 보니까 좀 아쉬움이 남긴 한데 터지기에서 3연전 마지막 경기 잘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 하나와의 그 전 경기에서 예. KT와의 경기에서도 6이닝 2실점했었고 그랬습니까? 그리고 롯데와의 경기에서는 7이닝 1실점. 그 전날 패디가 패하면서 상당히 분위기가 안 좋아질 수 예. 있었는데 와이드너가 분위기를 또 반전을 시켜줬거든요. 야, KB로고 데뷔 이후에는 고점을 딱 찍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와이드너가 그 경기 이후에 다음 경기는 무실점 투구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쉽게 그럴 일이 교체가 없게 되고 됐네요. 말았습니다. 네. 무실점할 수밖에 없겠네요. 왜냐하면 마운드에 나설 수가 없게 됐으니까. 네, 0이닝 0실점을 하게 됐죠. 예, 뭐 놀리는 건 아닙니다. 네. 올 시즌 11경기 4승 2패, 평균 자책점 4.52로 KBO 리그 무대는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됐는데, 그럼 어떤 선수가 옵니까? 네, 테너 털리라는 좌투수가 오거든요. 털리. 네, 이름이 썩 야구 팬들에게는 좋지 예. 않은 이름인데 예. 그래서 등록명을 이제 퍼스트 네임인 테너로 결정을 했어요. 아주 우렁차겠네요. 네, 다행입니다. 네. 네, 이제 이선발로 오겠네요. 그렇죠. 예. 지금 1,188cm에 92kg의 체격 조건이 좋은 좌투수인데 예. 메이저리그에서도 2022년에 27살의 나이로 데뷔를 했었어요. 3경기 동안 나와서 6이닝 동안 4실점 했었는데 마이너에서 주로 커리어를 선발로 보냈고요. 150경기 정도 뛰었는데 130경기를 선발로 나섰고 올 시즌에 근데 성적이 썩 좋지 못했습니다. 예. 양키스 산하 트리플 A 팀에서 19경기 선발 등판을 했는데 평균 자책점이 5점대고요. 5점대. 올 시즌에 피홈런이 좀 많아졌어요. 그리고 좌투수임에도 불구하고 올 시즌에 좌타자 상대로도 피안타율이 3할대가 넘었거든요. 이 점은 좀 걱정스럽긴 한데 지금 시즌이 많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 선수를 구하기도 사실 쉽지가 않은 시기거든요. 그렇죠. 네, 최선을 다해서 임선환 남장이 이제 클래스가 있는 선수를 어느 정도 데려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장은 선발 경험을 좀 중시를 했고, 그리고 또 왼손 투수의 점, 리그가 달라지면 또 어떻게 적용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NC 입장에서는 지금 승부수를 던졌어요. 아무래도 구창모 선수가 부상으로 계속 빠져 있는 데다가 최성영 선수도 얼굴에 공 맞고 부상당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까? 예. 그러면서 좌투수 쪽의 선발 라인이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좌투수를 데려왔고요. 지금 145km 전후한 빠른 공 구속이 나오는 선수거든요. 그 정도면은 충분히 KBO 리그에서는 경쟁력이 있다고 봐야겠죠. 예, 털리가 걱정이 돼서 이름을 이제 테너로 등록명을 가져갔고, 그게 이유는 아닐 겁니다. 그래도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오히려 상대 타자를 좀 탈곡을 해줬으면 좋겠네요. 예. 이번에 또 NC의 출신인 드루 루친스키가 이 선수를 데려오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해요. 그렇습니까? 두 선수가 예. 오하이오 주립대학 동문인데 아하. 루친스키가 테너 털리에게 예. NC 괜찮다 추천을 야. 해줬다고 합니다. 루친스키가 조언했다고 하니까 조금 믿음이 가는데, 역시 이 믿음에 배신이 없도록 테너 털리 선수가 좋은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침 야구 얘기했으니까 미국 야구 메이저리그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최지만 선수가 샌디에고 파드리스로 옮기면서 김하성 선수와 보통 이제 스포츠 뉴스에서는 한솥밥을 먹게 됐다 표현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실제로 이미 먹었고요. 그런데 최지만 선수 트레이드가 저는 좀 갑작스럽던데 예상이 있었습니까? 네, 트레이드 데드라인 때 최지만 선수가 이제 김하성 선수가 뛰고 있는 샌디에이고로 넘어갔는데 사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최지만 선수가 아무래도 아킬레스 부상으로 장기간 빠져 있다 보니까 트레이드 가치가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피츠버그가 트레이드를 시도했지만 잘 될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트레이드에 성공을 했고 그게 또 공교롭게 김하성 선수가 소속돼 있는 샌디에이고였습니다. 예, 최지만 선수 제가 이제 간간히 뉴스를 접하다 보면 LA 에인절스에 있었던 적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적응을 하려나 하지만 또 최지만은 양키스 유니폼을 입을 때도 있고 그러다가 또 이동을 하죠. 피츠버그도 갔다가 그렇죠. 템파베이도 있었다가 그리고 지금은 샌디에고 파드리스로 왔는데 팀을 좀 자주 옮기는 이런 선수들 보고 전이맨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최지만 선수도 지금 그런 선수가 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커리어 초반에는 사실 최지만 선수가 자리를 확실하게 잡지 못하면서 이제 돌아다니는 경우가 예. 많았거든요. 에인저스부터 시작해서 미러킷, 미러킷도 양키스 있었네요. 예. 옮겨 다녔는데 템파베이를 기점으로 해서 템파베이에서 4년 반 정도 뛰었거든요. 그러면서 준수한 장타력과 준수한 선구안을 가진 일루수로 거듭이 났는데 아무래도 템파베이는 그렇게 돈이 많은 구단이 아니다 그렇죠. 보니까 스몰 마켓이죠. 네, 네. 최지만 선수가 올 시즌 끝나고 또 FA거든요. 이제 최지만 선수를 더 이상 잡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피츠버그로 이제 옮겼고요. 피츠버그도 이번에 포스트 시즌이 상당히 멀어진 상황에서 예. 메이저리그는 그런 팀들이 이제 트레이드 데드라인 때 주요 선수들을 보내면서 유망주를 받아오는 트레이드를 하거든요. 최지만 선수가 샌디에고로 넘어가면서 피츠버그는 이제 유망주들을 받아왔고요. 샌디에고가 최지만 선수를 데려온 이유는 아무래도 샌디에고의 1루수의 올 시즌 OPS가 메이저리그 29이고요. 그런 게 팀인데. 네, 예. 지명타자 OPS가 메이저리그 28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타력과 출루율이 뛰어난 최지만 선수를 데려오면서 예. 지명타자와 1루수 자리를 보강했다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샌디에고 파드리스는 지금 이 최지만 선수를 데리고 오면서 뭐 윈나우라고 할까요? 올 시즌 한번 일을 벌여보겠다 이런 심산입니까? 그렇죠. 트레이드 데드라인까지 샌디에고가 5할 승률도 안 되면서 예. 포스트 시즌에 진출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과연 트레이드 데드라인 때 선수를 데려올 것인지 과연 팔 것인지 그게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예.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선수를 데려오는 선택을 했고요. 그러면서 포스트 시즌 진출을 노리고 있는데 이번에 다저스와의 4연전에서 또 1승 2패로 지고 있거든요. 여기서 또 루징 시리즈를 당하게 되면은 샌디에고는 포스트 시즌이 좀 멀어지지 않나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지만 선수 그리고 최근 뜨거운 김하성 선수 어깨가 더욱더 무거워질 것 같은데 김하성 선수는 어쨌든 오늘도 네. 최지만 선수와 동시 선발 출장했는데 최지만 선수는 4타수 무안타 침묵이었는데 김하성 선수는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네, 최지만 선수 아쉽게 샌디에고 넘어가서 3경기 치렀는데 아직까지는 안타가 없고요. 예. 빠르게 안타 나왔으면 좋겠는데 김하성 선수는 지금 메이저리그 최고 1번 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그 타클렛을 리드오프입니다. 네. 예. 오늘 경기 또 멀티출루하면서 14경기 연속 멀티출루. 이게 현재 메이저리그에서 진행 중인 가장 긴 멀티출루고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12경기 연속 안타 때려내면서 1번 타자 역할 잘 하고 있고 그 기간 동안에 출루율이 또 5할 5푼 8리예요. 출루 머신입니다. 지금은 3할 8푼 4리의 시즌 출루율 기록 중이고요. 그렇죠. 김하성 선수가 그러면서 후반기에 팬그래퍼닷컴이라는 사이트에서 집계하는 이제 승리 기여도에서 1.8점을 받으면서 후반기 메이저리그 포지션 플레이어 중 1위예요. 예. 그만큼 김하성 선수가 지금 샌디에고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루 기록도 하나 깨지 않았습니까? 네, 추신수 선수가 2010년에 22개를 기록했었거든요. 그게 한국인 선수 최다 도루였는데 김하성 선수가 24개를 현재 기록을 하고 있고요. 현재 22홈런 35도루 페이스거든요. 예. 우리나라 선수 중에 20, 30을 기록한 선수 아무도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네, 예. 김하성 선수가 최초의 도전을 하고 있어요. 예, 이제 추추 트레인의 기록도 넘어서서 김하성 선수가 또 메이저리그에서 우리나라 타자로서 현재 활약상이 더욱더 뜨겁다라는 말씀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자, 코리안 몬스터는 복귀를 했었는데 아쉽게 패전이긴 했어요. 네, 8월 2일 볼티모어전에서 복귀를 했는데 경기 초반부터 안타를 많이 맞으면서 상당히 어려운 경기를 펼쳤죠. 5이닝 동안 89 던지면서 피안타를 9개나 맞았고요. 예. 4실점을 했어요. 특히나 9개 안타 중에 장타가 4개나 됐고요. 빠른 공 계열, 포심과 커터를 상대로 맞은 타구의 속도가 100마일이 넘었습니다. 확실히 오랜만에 복귀전이라 그런지 이제 류현진 선수 특유의 제구가 나오지 않았고요. 예. 그러면서 좀 안타를 많이 맞았어요. 예, 1년 2개월 만에 복귀였는데 그럼에도 이제 선발 투수라면 5이닝, 6이닝 정도는 서로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이날 경기는 5이닝 4실점 패전이었습니다만 확실히 이제 복귀 이후에 연착륙 가능성을 보였다면 내일 또다시 증명을 해내야 됩니다. 네, 그날 볼티모어 경기에서는 평균 구속이 89마일, 최고 구속 91마일, 마이너 재활 등판보다는 확실히 구속이 잘 나왔거든요. 예. 점점 구속이 올라올 것으로 보이고 내일 클리브랜드 원정 경기에서 등판을 하는데 클리브랜드가 올 시즌에 리그에서 홈런을 가장 못 치는 팀이에요. 하지만 리그에서 컨택을 가장 잘하는 팀이고 삼진을 가장 안 당하는 팀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볼티모어전에서도 볼티모어 타자들이 류현진 선수의 공을 큰 스윙하지 않고 툭툭 맞추면서 안타를 많이 만들어냈거든요. 네. 클리브랜드전도 아마 그렇게 타자들이 임할 텐데 그러려면 이제 류현 선수가 잘 던지려면 좀 더 제구에 신경 쓰면서 로케이션을 잘 가져가면서 약한 타구를 많이 유도해야만이 복귀 첫 승을 할 수 있겠어요. 네, 복귀 첫 승이 과연 이뤄질지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저희가 5분 정도 남아 있는데 축구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앞서 NC 다루면서 경남 FC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은 K리그 1 승격을 위해서 잘하고 있을까 순위를 봤더니 여전히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었고 25라운드 지난 6일 경기였는데 서울 이랜드 FC 이 원정 경기에서 2대1로 승리 거두면서 5경기 만에 승리를 거뒀고요. 특히나 이제 새만금 잼버리 행사장에서 조기 퇴영한 영국 스카우트 대표단이 이 경기를 보러 갔다고 하는데 조금은 달래줬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금 더 심도 있게 나눠볼 얘기는 이탈리아의 골키퍼, 세계적인 레전드 골키퍼 잘루이지 부폰이 이제 은퇴를 한다고 합니다. 네, 지안루치 부폰이 제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뛰었어요. 아니 잘루이지 부폰인데 팬들은 이제 잔류의지라고 부르더라고요. 너무 계속 오래 그 뛰어서. 의지를 내비치니까. 데뷔를 1995년에 파르마에서 했더라고요. 95년에 했어요? 95년이면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거든요. 야. 정말 오래 뛰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탈리아 역대 가장 많은 경기인 176경기 뛰었고요. 세리에아에서도 689경기. 와. 세리에아 최다 출장 경기를 가지고 있는 선수예요. 예. 그리고 뭐 역대 최고의 골키퍼로 뽑히는 선수고 2006년에 월드컵 우승을 또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네요. 예. 그러면서 발롱도르 2위까지 차지를 했었고요. 예. 딱 하나 아쉬운 점은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한 번도 하지를 못했습니까? 못했어요. 결승전을 3번을 갔는데 예. 모두 아쉽게 패하고 말았고요. 아, 유벤투스가 그동안 우승 못했었군요. 그렇죠. 예. 이제 유벤투스가 지안루치 부폰만 세리에아를 10번을 제패를 했거든요. 예. 근데 챔피언스리그 우승은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아쉽고 그리고 우리의 이강인 선수와도 파리 생제르맹에서 같이 뛸 수 있는 그 그렇죠. 시점이나 기회는 많지 않았어요. 잠시 있었거든요. PSG도요. 그렇죠. 예, 자 이렇게 부폰에 대한 얘기를 드렸는데 부폰을 아마 축구 팬분들은 당연히 아실 건데 모르시는 분이라도 2002 한일 월드컵 16강전 그렇죠. 안정환 선수의 그 반지 셀레브레이션 그때 나올 때 그 안정환 선수의 골든볼을 막지 못했던 골키퍼 넘어져 있던 그 골키퍼가 바로 부폰입니다. 지금 화면에도 화면에 저희가 나오네요.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골든골이 우리나라 팬들에게는 인상적인 장면으로 더 남아 있겠지만 예. 그 전에 안정환 선수의 PK도 선방으로 막아냈었고 그렇죠. 그리고 연장전에서 황선홍 선수가 프리킥을 이제 벽 밑으로 찼는데 예. 그것도 막아내는 장면도 저는 아직까지 기억에 남거든요. 그런데 그런 빗장 수비 이후에 지키고 있는 골키퍼를 뚫었던 대한민국 그렇죠. 대표팀이었는데 어쨌든 그때 골키퍼가 부폰이고 지금 45살의 나이
있는데 지금 이제 현역에서 은퇴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폰 말고는 그런 선수가 없나 궁금한데 좀 짤막하게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최근에 또 전설들이 여러 은퇴를 했는데 라리가 최고령 선수인 이제 호아킨 산체스가 예. 레알 베티스에서 계속해서 뛰다가 올 시즌 끝나고 은퇴를 했어요. 라리가 통산 최다 타인 622경기째를 채우고 예. 은퇴를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세리아에서 또 한 명의 은퇴 선수가 나왔는데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가 은퇴를 했습니다. 한국에도 질라탄의 그 특유의 어록 때문에 팬들이 정말 많거든요. 예. 그 굉장히 좀 공격적이죠. 그렇죠. 네. 네. 거침없는 언행으로 유명한데 그러면서 질라탄이 우리나라에도 팬들이 많고요. AC 밀란에서 올 시즌에 세리아 최고령 득점까지 성공을 시키면서 은퇴를 했는데 질라탄은 계속해서 뛰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요즘에 계속해서 부상당하고 수술을 많이 하다 보니까 몸 상태가 버텨주질 못한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물러날 때도 잘 물러나는 게 이 그렇죠. 선수들 입장에서 이 선수가 마무리할 때 가장 바라는 게 아닐까 싶은데 네, 박수 칠 때 떠나라라는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언급해주신 이 호아킨도 그렇고 그 전에 부폰도 그렇고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는 정말 또 멋있게 피치 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까? 한마디 하면서 밀란 팬들에게 그런 면에서 참 박수 때 잘 떠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해주신 대로 제가 박수를 쳐드리겠습니다. 예, 이영 위원도 지금 오늘 방송에서 떠날 때가 됐기 때문에 오늘만 떠나는 거죠? 오늘만 떠나는 겁니다. 예, 방송 종료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여기서 이형 해설위원 보내드리면서 이형의 머니브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